자, 그 다음 첨가를 봅시다. 첨가. 사실 첨가는 의문의 변동 현상 중에서 그나마 가장 끝에 내가 강의를 한 이유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렵거든. 왜냐하면 첨가를 가르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그 용어가 합성어 또는 이제 파생어라는 말인데, 문법 중에서도 의문을 처음으로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어랑 파생어라는 게 뭐 애매하게는 알고 있지만은 확실히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 수업을 하고 나중에 뒤에서 합성어가 뭔지 파생어가 뭔지까지 배우면 이제 이게 확실히 이해될 거야. 근데 이번 시간에 뭐 합성어나 파생어가 뭐고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줄게. 자, 첨가는 말 그대로 이제 의문의 개수가 한 개가 늘어나는 거고, 첨가에는 크게 시옷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고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번 보자. 첫 번째 이제 시옷 첨가 같은 경우에는 이 첨가라는 현상이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야.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 발음에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서 규칙을 보면 어떤 두 개의 형태소가 또는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합성어를 이룰 때 단일어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합성어일 때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받침만 없으면 그냥 시옷 넣으라고. 굉장히 쉽지. 그냥 합성어인데 앞말에 그 받침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거기 시옷 집어넣는 거야. 근데 단 그 뒤에 오는 말이 말이야,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경우에는 시옷을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예사소리일 때만 넣을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아래랑 층이라는 이제 합성어가 왔지. 아래랑 층이라는 합성어가 왔는데 앞말에 받침도 없어. 그래서 시옷을 넣어서 아래층, 아래층이라고 표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 뒤에 오는 말이 치옷이라는 거센 소리라서. 마찬가지. 우리 위쪽에서 시옷 넣고 많이 적지. 이거 다 잘못됐다고. 이유는 뭐다? 위쪽이라는 것도 합성어는 맞지만 앞말에 받침도 없어서 시옷 넣을 수 있지만 뒷말이 된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 시옷을 첨가하지 않는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규칙을 한 번만 남겨가자. 자, 합성어인데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무조건 시옷을 넣는다. 시옷을. 단 뭐다? 뒤에 오는 말이 예사소리일 때만 시옷을 넣는다고. 거센소리나 된소리일 때는 넣으면 안 된다. 외웠지? 자, 그거 외우시고 바로 가보자. 자, 초랑 불 합성어 맞지? 얘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어근이고 얘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어근이니까 완벽한 합성어야. 이럴 때 앞말에 받침이 없고 뒷말이 예사소리면 말이야. 바로 시옷 넣어서 촛불. 우리 이렇게 적지? 촛불이라고. 한 개 더 해볼까? 배 플러스 사공 마찬가지. 배도 단독 어근, 사공도 단독 어근이니까 합성어가 맞다. 합성어인데 앞말에 받침이 없네. 그래서 뒷말도 뭐다?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아니라 예사 소리니까 바로 씌워 넣어서 표기할 때 뱃사공, 촛불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지. 이게 시옷 첨가야. 쉽지? 맞지? 자, 밑에 가서 그러면 시옷 첨가는 무조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이럴 경우에도 첨가하면 안 되고 조건이 있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합성어에는 시옷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한자어와 함자어가 합성어 됐을 때는 밑에 있는 요 6개 보이지? 곶감부터 횟수까지. 그래서 요 6개를 제외하고는 시옷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첫 번째, 고요어와 고요어가 만났을 경우. 두 번째, 한자어와 고요어가 만났을 경우. 됐지?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일어나고 한자어와 함자어가 만난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옷을 첨가하지 않는다. 단 예외 딱 6개. 물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치사하게 이걸로 내지 않겠지만 너희가 지금 각각의 학교,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얘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의문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걸 필히 외우고 시험 전날 한번 다시 외우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예외적으로 한자어 한자어이지만 한자어와 한자어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시옷을 넣는 경우, 나머지는 예외 없이 다 위에 내가 적었던 규칙으로 하면 돼. 이해됐나? 이해됐나?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옷을 넣는 것 자체 표기할 때 이렇게 시옷을 넣어서 표기하는 것 자체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왜? 그냥 촛불 보고도 우리가 이제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이게 촛이 아니라 초랑 불합한 거다. 배랑 사공 합한 거다만 유추할 수 있으면 시옷 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촛불과 뱃사공의 발음이야. 발음. 자, 봐봐. 자, 원래 이제 초랑 불이 앞에서
얘가 지금 촛불이라고 표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촛불에 우리 변동이 상상하듯이 발음이 중요하니까 발음을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 해봐. 자, 우리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자,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되고 불은 그대로 된 다음에 교체해서의 된소리 대기 구두반 구두방 사장 그드브 그드브 스즈 만났으니까 바로 발음은 촛불이라고 되겠지. 그치? 근데 요것도 맞는 발음이 맞아. 괜찮아. 괜찮은 발음이 맞아. 근데 시옷이 첨가되기 전 원래의 원형에서부터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촛불, 촛불, 촛불. 근데 얘도 올바른 발음이 맞아. 결국 이렇게 그 시옷이 첨가됐을 경우에는 표준 발음이 두 개가 나온다는 말이야. 시옷이 첨가된 상태에서부터 교체하고 된소리 되게 한 이 발음, 촛불이라는 발음 한 개가 있고 시옷이 첨가되기 전에 요렇게 요 원형에서부터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촛불이라고 발음은 하겠는데 왜 비읍이 쌍비읍이 됐는지 규칙이 필요하잖아. 왜? 우리가 교체해서의 된소리 되기 규칙을 봤을 때는 거기에는 이런 규칙 없었거든. 그치? 뭐 구두방 구두방 사장 또 영어의 어간 니은 니은 지은 뭐뭐 뒤에 그드스지 또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시읒지 뭐 이런 건 외웠지만 얘는 처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규칙을 좀 알려주면 이렇게 알면 돼. 자, 울림 소리 플러스 안 울림 소리 일 때 요렇게 된소리 대기가 나는 경우가 있다. 즉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라는 게 있어. 여기서 울림소리란 말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얘들아. 비음, 유음, 울림소리 맞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잖아. 그래서 지금 초할 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울림 플러스 비읍, 안 울림 만났지? 이랬을 때 뒤에 있는 비읍이 된소리로 소리가 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얘도 맞는 발음이고 얘도 맞는 발음이야. 이해됐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 아까 밑에 있었던 뱃사공 같은 경우에 배에다가 사공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시옷 첨가 규칙을 쓰시면 뱃사공이라고 표기를 하지. 자, 그러면 발음을 따져본다 했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발음을 따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시키고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던 구두방 구두방 사장이라는 규칙을 쓰면 뱃사공이라는 최종 발음이 나오지. 얘도 올바른 발음이 맞고 여기에서부터 표준 발음을 빼내도 뱃사공이라고 해도 맞는 발음이라고. 됐지? 요게 시옷 첨가 규칙이야. 시옷 첨가 규칙. 이해됐지? 자, 넘어갑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옷 첨가 규칙을 배웠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니은 첨가에 대해 알려줄 건데 요 니은 첨가랑 시옷 첨가를 둘 다 알고 있어야지 첨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꼭 지금 한 거 기억해 두시고 이 규칙 잊지 마시고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